들판을 자유로이 내 집처럼 뛰어다니는 하얀 녀석들, 사냥들입니다. 자연이 준 선물, 모유를 닮은 사냥우유. 오늘은 사냥우유를 만나봅니다.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가서 까만 염소와 함께 흰 사냥을 돌보고 갓 짜서 따끈하게 끓인 사냥류를 마셔본 기억이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1960년대까지 우유나 계란이 귀중한 축산물이었던 시절, 사냥은 농촌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었고 매우 다양하게 활용 가치가 높았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유에 밀려 더 이상 사냥류를 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사냥류입니다. 맛을 한번 볼까요? 글쎄요, 약간 싱거운 느낌이 들긴 들지만 그래도 제가 취재할 때 먹어본 모유하고 맛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당 소화 장애를 비롯해서 아토피, 혈당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모유와 닮은 성분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사냥류입니다. 사냥은 전국에 약 7,000두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사냥류는 우유 시장의 0.15%에 불과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다가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영돈 PD가 추천합니다에서는 이 건강한 사냥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사냥우유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사냥우유요? 사냥우유는 들어봤어도 사냥우유는 모르겠는데요? 그 일반 우유에 대해 약간 그때 품질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마트. 우유를 사기 위해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많은 흰 우유 진열대에서 사냥우유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냥우유를 만나기 위해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사냥 키우는 분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활동을 시작하니까 그 모습 담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지내시나 보려고요. 2시간을 감수하고 가는 이유는 건강한 사냥우유를 직접 보기 위해서입니다. 시골 냄새. 국도를 지나 강원도 시골길을 접어들 즈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입니다. 아침이 분주한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일찍 오시게 해서. 어떠시죠?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혼자 다 하세요, 근데? 아, 내가 이제 처음에 좀 하다가 예. 집사람이 이제, 그럼 두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아유, 힘드시겠네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차규를 준비하는 모신 목장 정춘교 씨. 안녕, 안녕. 안녕. 이 녀석들이 유사냥입니다. 지금 사료는 이 건초하고 네, 건초 한 3종류 정도를 이제 나눠서 그냥. 건초하고 풀. 저거는 뜯어오신 거 네, 같은데? 저건 내가 벼서 이제 아침에 한 단, 저녁에 한 단. 이렇게 해서 이거- 부산물. 요거는 동부라 그래가지고 홍 종류예요.
콩 종류 깍지. 콩깍지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콩깍지를 직접 줘봤습니다. 한번 내가 줘서 안 먹나? 이 사랑가리네 이 친구들이. 한참을 눈치를 살피더니 잘 먹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람을 많이 따릅니다. 잘 따릅니다. 강원도 철원군 김하읍. 정춘규 씨 부부는 은퇴 후 이곳 2,000평 대지에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뜻의 모신 목장을 세웠습니다. 사냥이 2년 전 30마리에서 지금은 64마리가 됐습니다. 아침 5시 30분 신선한 사냥 우유가 나올 시간입니다. 가자. 이제 자기 자리를 잘 맞추어 들어갑니다. 사냥은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 때문에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가축이라고 합니다. 사냥류에 대한 고마움으로 준 먹이, 사냥들은 맛있게 싹싹 비웁니다. 청결은 기본. 세균 제거도 하고 이물질 제거하고 세균 감염 혹시 될까봐. 근데 예전에는 농가에서 한두 마리씩 키웠잖아. 그러면 집안 식구들 다 짜서 먹고 그랬어요. 뭐 옛날에 제대로 옛날에 그냥 그 대신 이제 좀 끓여서 먹었지 보통. 근데 그냥도 막 먹었고. 기계의 손을 빌려 본격적인 착유가 시작됩니다. 우유의 양은 얼마나 나올까? 한 번 짤 때 한 1kg 정도? 아침에 짜고 저녁에 짜고 해서 하루에 2.3kg. 요런 애들은 이건 참 좋지. 요런 애들은 또 작고. 강원도 철원에서 자란 건강한 사냥들의 건강한 사냥 우유입니다. 저도 한번 짜보겠습니다. 두 개만 가지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서 요거 잡고 이렇게 하면 아픈가 본데요? 아니요. 아픈 게 아니고 근데 처음에만 원래 좀 그래요. 처음에만 좀 그렇게 해요. 이렇게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목장지기의 친절한 설명에도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 최대한 이쪽으로 다리 안 차이게. 손가락으로만 꽂을 때 소리 잘 안 나오더라고. 조금씩 느낌을 알아갈 즈음. 그래, 나온다. 잘 나오네. 곧 감을 잡았습니다. 기억도 아련한 엄마 젖 생각이 납니다. 각자 낸 신선한 사냥류입니다. 곧 목장지기의 아내가 도착하고 모신 목장의 보물들이 있는 곳으로 함께 향합니다. 아유, 잘 잤어. 얼마나 이뻐요, 애들이. 우유. 이곳은 아기 사냥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그런 마른 풀은 안 먹어요? 건초요. 예? 건초 주고 있어요. 이게 건초거든요. 건초고, 오후 4시쯤에는 이쪽에다 이제 방목을 시켜요. 성격이 온순해 경계를 하면서도 곧 언제 그랬냐며 다가옵니다. 그 괴산 쪽에 농민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농민들 자체가 GMO 노 해가지고 그 유전자 수입 사료는 아무래도 뭐 유전자 어떤 것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분이 보름에 한 번씩 사다 줘서 사료를 작게 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유전자 변형 곡식이 들어가지 않은 더 사료입니다. 많이 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농사진 등겨. 그래서 이런 거를 부산물을 이렇게 섞어서 먹여야만 애들이 더 면역력이 강하고 병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런 거 저희가 농사를 지니까 이제 이게 좀 남아가지고 어머님이 방앗간에다가 이제 빠다가 사실은 유산균도 먹였는데 저희가 지금 그 기술센터 가서 좀 다음 주에 여기다 이제 유산균을 좀 버섯 먹였거든요. 그게 지금 떨어졌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치? 어떤 애들은 맛있으면 하고 소리까지 내요. 예. 꼬꼬꼬꼬꼬꼬 모신 목장 사냥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얘는 그러니까 2월 달에 나는데 이제 우리가 새벽에 났어요. 새벽에 나니까 아침에 왔더니 여기가 좀 얼었더라고요, 기가. 그래서 좀 얼면서 고기가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서 어른 데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정말 얘는 자식처럼 장애를 가진 부모가 마음이 아프듯이 얘를 보면 항상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기야기야 예명을 붙여서 기야기야 하고 먹을 것도 얘 앞으로 얘가 좋아하는 거 풀도 더 넣게 되고 그러더라고. 부지기야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건축을 줘야만이 얘네들이 우유 생산을 위해 어미와 떨어져 있는 안쓰러움을 정성어린 마음으로 챙겨줍니다. 신선한 원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살균이 진행됩니다. 네. (65도에서 30분) 이제 곧 신선한 산양유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 기계가 어느덧 해가 뜨고 농가 일손이 바빠질 즈음 저온 살균해서 드시면 이제 따뜻한 산양유를 맛볼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짜서 저온 살균 65도로 30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향미를 느껴보고 맛을 봅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우유하고는 맛이 달라요. 아, 묘하게 다른데요? 고소한데 뭔가 좀 깔끔한 맛도 있지 않습니까? 깔끔하기도 하고 약간 싱거운 느낌도 네, 들긴 그렇죠. 드는데 싱거운 맛.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되게 순수한 느낌. 양 눈 보는 것 같은 느낌. 청정 지역 철원에서 생산된 이 산양우유. 모유에 가장 가깝다 하는 것을 익히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유에 비해서 여러 가지 함유된 성분, 굉장히 생리적으로 활성이 높은 그러한 미네랄이나 바이타민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 아토피를 예방뿐 아니라 치료까지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산양우유의 단백질 구성은 모유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유에 있는 알파-S1 카세인은 위산에 응고되어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해 소화를 방해하는 반면 모유와 산양유는 베타-카세인 함량이 높아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우유에 비해 높은 불포화 지방산은 흡수를 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에게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칼슘 및 비타민, 미네랄 등이 우유에 비해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모유를 닮은 이 한 잔의 산양유를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 드시려고도 했으셨죠? 그만하시려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완전히 우리가 접으려고 했던 그 이후에 우리 가족하고 진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제 방법, 또 이런 시도, 저런 시도, 많은 시도를 해서 그래도 지금 현재로는 어느 정도 극복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 생각하니까 지금. 팔로가 없어 자식과 같은 사냥들의 참 우유를 매력적인 버렸다는 사실에 복받쳐 오르는 목장지기의 분야예요. 아내. 두 분이 일로 오세요. 두 분이 양을 대하는 거 괜찮아. 이 보니까 사람도 원래 눈물이 또 많아서. 예, 양을 대하는 거 보니까 완전 가족같이 대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어떠세요? 너무 보면? 이뻐요. 정말 저희는 진짜 너무 좋지.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일을 할 때 아우 얘네들 보고 싶고 일하고 싶어서 얼른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고 네, 할 정도로. 진짜 그리고 그랬어요. 여기 오면 정말 얘네들하고 있으면 시름을 다 잊어요. 아, 우유 판매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얘네가 또 어떤 때는 순간 가엾더라고요. 너네는 주인을 잘못 만나서. 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사실.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돈 이런 관계를 떠나서 짠 우유를 버려야 된다는 그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누구든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어요? 한때 포기도 하려 했지만 사냥들을 보고 다시 힘을 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한 보따리를 들고 오고 우리 가족이 먹으려고 요플레요. 이게 요플레를 만들면 우유보다 칼슘이 몇십 배가 더 많아진다고 해서 요플레 만들어 먹고 분이 아직 덜 나서 숙성이 조금 덜 됐어요. 사냥 치즈에서 사냥 요거트까지 나옵니다. 흰게 뭐지? 흰게 하얀 게 하얀 곰팡이가 이게 많을수록 이걸 치즈에서는 그분 만드시는 분 말씀이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치즈를 맛봤습니다. 곰팡이에서 치즈의 결까지 꼼꼼히 보고 맛을 봤습니다. 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숙성이? 그러니까 지금 숙성 과정이에요. 근데 요거는 저게 조금 구멍도 더 되고 뚫리고. 맛은 아주 좋네요. 현미경 카메라를 보니 치즈에 꽂힌 곰팡이가 잘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만든 산양 요거트, 과연 맛이 어떨까요?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입니다. 어머니의 정성, 이 정성이 빚어내는 건강한 산양유, 제가 찾는 그런 먹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귀농을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산양은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종으로 유순하며 키우기 쉬운 동물로 꼽습니다. 그러나 철원의 이 농가처럼 판로의 문제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의 문제로 산양을 키우는 분들이 현실적인 난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 1인당 연간 흰우유 소비량은 2000년 30.8kg에서 2015년 26.6kg으로 약 13.6%나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낙농진흥회가 집계한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치즈 소비량은 2.6kg으로 1kg 수준이던 2000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취재한 농가에서 만든 사냥 치즈와 요거트입니다. 맛을 잠깐 볼까요? 요거트를 그냥 마셔보겠습니다. 약간 신맛이 나는 게 입에 쫙쫙 붙습니다. 맛있는데요. 치즈를 잠깐요. 굉장히 구수한데요. 아직 숙성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맛있습니다. 숙성이 되면 좀 더 단단해지겠죠. 유럽의 경우 많은 소규모 농가에서 사냥 우유부터 치즈까지 생산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반 농가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냥 목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7만 평으로 이루어진 이담이라는 사냥 목장입니다. 총 400마리의 사냥이 이곳에서 방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냥 목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산지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목장에서 그 얘들 먹는 거에 한 85%를 방목장에서 저희가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축사 안에서 나머지 한 15% 정도를 이제 저희가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축종보다도 이 방목을 통해서 얻는 이런 그 비율이 큰 축종입니다. 유사냥이. 전 국토의 70%가 산지로 형성된 우리나라에서 산지 생태 축산의 가장 적합한 종이 유사냥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양들은 겁이 많아서 앞에 있으면은 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걸어요. 오전과 오후 하루 2번 이곳에서는 차규를 하고 있습니다. 차규가 준비되고 한두 마리 같으면은 손으로 짜도 뭐 원래 괜찮은데 한 5마리 이렇게 넘어가면은 손으로 짜기에는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차규기를 쓰고 있어요. 빨리 짜기 위해서. 협력 농장을 포함해 하루 1.5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고파갖고 젖인 줄 알고 배고파서 지금 빠는 거예요. 여기서 애착이 가는 녀석들도 있으세요? 예? 애착이 가는 녀석도 있으세요? 애착이요? 다 애착까지요. 전부 다. 생후 20일, 일일이 사람 손이 필요로 합니다. 오, 잘 먹네요. 예. 힘차게 빨아먹죠. 큰 농장에서도 유량이 감소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대안은 없을까?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냥이 옛날에 한 10년 이상 돼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근친이 많이 됐습니다. 근친이 많이 돼서 유량이 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이제 수입을 해서 종자개량을 좀 하면은 유량이 많이 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2kg대, 1.5kg.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검역병 집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사냥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는 네, 호주하고 뉴질랜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09년 이후로 네,
아메리카, 호주든 뭐 뉴질랜드든 그 수입 실적이 없는 것은 활발하게 됩니다. 작년에 호주산 산양 및 염소 수입 위생조건이라는 것을 만들자라고 해서 행정예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 수입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들이 뭐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잠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게 농산물 수입, 뭐 하여간 동물 수입이 조금만 국내 산업 숫자도 많지 않은데 그것들이 들어왔을 때 염소 산업을 힘들게 할 거다. 산양유의 생산량은 호주산은 평균 4kg, 한국은 2kg 정도입니다. 우수 종축 확보를 위해 업계 이해관계가 빨리 풀리길 바랍니다.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이담 공장, 2011년 해썹 인정을 받았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유제품은 고작 하루 5톤. 마트에서 우리가 산양유를 많이 볼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대리점으로 갑니다. 어느 대리점인가요? 뭐 서울 쪽에도 있고요. 대전권에도 있고 뭐 각 지방 대리점으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트 가니까 찾기가 되게 어렵던데요? 네, 이게 이제 아직 소비자가 다양하지 않아가지고 한정된 지역에만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모유를 닮아 우리 몸에 좋은 산양유. 이곳은 금산군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입니다. 산양유의 인식 개선을 위해 바나나, 블루베리 요구르트 등 아이들 기호에 맞추어 꾸준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산양유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하면서 이제 입점을 받았는데 이제 그래도 생각보다는 주부분들, 특히 아기들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오늘 이담 목장에 아이들이 체험 학습을 왔습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여기 와. 이걸로 봐. 뭐고요? 그렇지 말고. 운동자가 기다려요. 예뻐요? 네. 1차,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결합한 6차 산업으로 귀농 및 은퇴자에게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유산양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처럼 양들이 놀러 나갈 시간입니다. 들판을 뛰어다니며 풀을 뜯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냥들. 그리고 그곳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들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 여기. 마리아, 너는 나만 보고. 마리아. 근데 엄마가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어떻게? 엄마가 아무것도 내가 얘 막 사과 같은 거 갖다 주고 그러는. 마리아, 봐. 실망하고 가는 거야. 사랑과 정성 속에서 산양 우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원해. 자식 같으시죠? 아유, 그러면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와 있으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나 이뻐요. 순하고 잘생기고. 바람이 있으시다면. 바람이 있다면 얘네들한테 나오는 모체에서 나오는 엄마적 같은 그 산양유, 착하게 착한 산양유 열심히 만들어서 그거 다 판매하는 거, 그게 저희들 바람이에요. 얘네들하고 건강히 행복하게 사는 거.
활로가 없어 사냥류를 버려야 했던 철원 농가에서부터 2009년 이후 종자용 사냥이 수입되지 않아 근친교배로 유량이 줄어들고 있는 기업농까지 저희는 취재를 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가 이 좋은 사냥류를 쉽게 구입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유 소비량이 줄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에서 좀 더 건강한 먹을거리로 차별화를 하신다면 사냥류는 분명히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사냥류는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모유를 닮은 사냥류를 이영돈 PD가 추천합니다.